4시 16분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자, 본사 폐업 이후에 남은 가맹점주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걱정인데요.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과 대응 전략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얘기 많이 하는데 도대체 브랜드가 몇 개나 되죠? 네, 공정위에 등록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수는 12,000개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이웃나라 일본은 한 1,300개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는 더 적은데 브랜드는 무려 10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네. 가맹점 수도 우리나라는 한 32만 개 정도인데 일본은 25만 개 정도로 우리가 오히려 더 많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게 급증을 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네. 가맹점 저 브랜드가 원래는 6,000개였는데 이번에 12,000개로 3년간 2배가 늘어났고요. 네. 또 가맹점도 원래는 25만 개였는데 32만 개로 한 30% 정도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일본하고 먼저 비교를 해주셨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프랜차이즈는 본부도 그렇고 가맹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네네. 이 정도면 거의 뭐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맞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우리나라 원래 자영업자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도 많은데 물론 이 중에 허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네. 가맹점이 하나도 없는 그냥 진짜 간판만 걸어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개점 휴업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이런 데는 일단 가맹점을 이제 모집을 해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뭐 가맹 영업이 잘 안 됐다거나 준비가 안 됐다거나 해서 이제 유령 본부로 머문 경우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엄청 많은 거죠. 그 미국과 비교해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5배 이상 많을 텐데 가맹점 수는 우리보다 한 2배 정도밖에 더 많지 않거든요. 네, 브랜드도 그 정도고 하니까 미국, 일본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치죠. 네. 프랜차이즈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보다도 우리가 인구 대비는 훨씬 많은 셈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 했을 때 이제 여러 이유가 나오는데 일단 뭐 연금 같은 좀 사회 안전망 고용 안전망 이런 게 부족해서 이제 퇴사하고 나서 뭐 이제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네. 또 자영업의 진입 장벽이 좀 낮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K푸드가 열풍이니까 한국에서 미국 가서 창업하려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학을 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매장 하나 내는데 1, 2년이 걸린대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렇게 걸리죠?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그 시설 뭐 안전, 소방 안전 이런 거 점검하는데 그렇게 까다롭고 또 이제 공무원들이 한번 나와서 이제 현장 점검을 해서 어느 점이 좀 미흡하다 하면은 이거 다시 보완하세요 하고 또 한 2-3달 걸린대요. 다시 우리처럼 오면. 빨리빨리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뭐 고깃집 하나 창업하는데 2년 걸렸다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프랜차이즈도 창업하기가 힘든 게 맥도날드는 가맹점주가 창업을 하려고 돈을 내도 교육을 9개월 동안 받아야 됩니다. 9개월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점주를 전문성 있게 양성을 하고 나서 문을 열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교육기간 1, 2주밖에 안 되고요. 이것도 원래 4주였는데 4주를 못 버티고 중간에 막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창업 비용도 미국은 한 3억 이상은 있어야지 프랜차이즈 창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창업 비용이 8,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의 문턱이 진입 장벽이 훨씬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시장에 많이 뛰어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들었을 때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브랜드가 2배 더 늘었고 가맹점은 30%인가 급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힘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급증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코로나 때 자영업 어렵지 않았습니까? 폐업 속출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자영업이 어려운데 그 안에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고 독립 창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상대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좀 잘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배달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배달앱에 입점하고
어떤 마케팅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독립 창업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못했는데 프랜차이즈들은 그래도 이제 본사에서 전문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맹점주분들한테 막 챙겨주고 또는 자사 배달 앱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이러면서 초기에는 잘 버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착한 프랜차이즈도 선정을 하고 좀 프랜차이즈 이미지가 좀 좋아졌습니다. 네.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약간 통계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배달이 이제 한창 잘 되다 보니까 네. 너도 나도 배달을 샵인샵으로 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샵인샵이 뭐냐면 우리 가게는 원래 치킨집이었는데 네. 이 안에서 피자 브랜드를 배달로만 판매하는 네. 이제 그 브랜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네, 네. 매장 안에 매장이라 그래서 한 개에 그럼 사업자가 여러 개가 그쵸. 생기면서 네, 근데 브랜드를 막 5개, 10개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막 심지어 막 PC방에서 냉면 배달로 팔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네, 네. 근데 요거는 실제 가맹점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통계상으로만 늘어난 거라 네. 이게 이제 배달이 요즘 좀 주춤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올해나 작년 통계가 나오면 좀 확 줄어들지 않을까. 다시 냉면 안 팔고 PC방만 그쵸, 하는 네네. 그런 것도 생긴다 이런 말씀이실 맞습니다. 텐데요. 그러면 그 코로나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생겨났던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조금씩 그 좀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기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아마 통계로 보면은 2020년, 21년이 아마 피크지 않았을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 이제 경기가 어려워진 탓도 있고 네. 또 이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또 착시 현상이 있는데요. 네. 이 공정위에서 이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좀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을 한다 싶으니까 이 아무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없게 했어요. 네. 그래서 직영점을 하나를 적어도 1년 이상 운영해야지 그때부터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네, 이걸 이제 1+1 제도를 2021년 말에 도입을 했거든요. 2021년 11월 19일에 프랜차이즈 가맹거래 산업법 개정안이 네. 네, 이제 시행에 들어간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영점 네. 한 개를 1년 이상 운영해야지만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1+1인데 네.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오히려 브랜드가 막 난립을 한 게 이 컨설팅 업체들이 예. 이 가맹 사업을 이제 갑자기 막 하고 싶은 브랜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미리 이제 막 브랜드를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막 한식, 일식, 양식 이렇게 네, 네. 한 번에 막 100개까지 등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자기네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브랜드를 등록해놓고 이제 가맹 사업 하려는 브랜드가 이제 찾아오면 그거를 그냥 돈 받고 이제 팔려고. 네. 그러면 이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떴다방 프랜차이즈들의 수법이거든요. 거기도 네. 떴다방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한창 예를 들어 탕후루가 막 뜬다. 네. 그러면 이거 이제 바로 막 가맹점 내줘야지 이제 그 기획형으로 치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네. 데들한테 이제 그 브랜드를 팔아야지 네. 했던 데들이 있었죠. 네. 근데 이렇게 막 너무 갑자기 늘어나니까 공정위에서 이건 좀 비정상적이다 해서 직권 취소를 하고 또 자진 취소를 하도록 하고 하면서 이번에 작년에 한 1,800개 정도의 브랜드가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직권 취소도 가능한 거군요. 실제로 네. 이제 실살 나가서 보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내놨다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이제 네네. 취소를 시켰나 보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이제 한 브랜드에서 한 60개 정도 브랜드를 한 번에 등록한 데가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네.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근데 인천에 한 사무실이었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요. 네. 네, 그냥 유령 사무실로 그냥 주소만 걸어놓고 브랜드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런 그렇군요. 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애초에 등록할 때 이름이 하나라도 같으면 안 되잖아요.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와, 그 이름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업태도 다 다를 거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음식업이라 하더라도 한식, 양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막 별의 별 프랜차이즈 이름이 다 생겨났는데, 네. 뭐 이제 인수하고서 또 사업자명은 바꾸면 되니까 네.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이상하게 지은 데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어쨌든 법 때문에 오히려 늘어났다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났다가 취소된 거는 이제 한때 약간 트렌드였던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시장 자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프랜차이즈 시장은요. 지금 올해 자영업 시장이 정말 최악이다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뭐 지난해 통계 보니까 10명 중에 1명은 자영업자가 폐업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가도 엄청 오르고 있고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그 물가를 가격에 반영을 또 못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인건비는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같은 매출을 팔아도 예전에 비해서 남는 거는 훨씬 적어졌다. 이럴 정도라서 뭐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네. 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좀 얄미운 게 직영점을 자기네도 잘 운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직영점을 운영하면 적자니까. 네. 그래서 한 2018년부터는 통계를 보면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계속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네 또 장사 못하면서 가맹점들은 이제 막 내주는 식인 거죠. 그러면은 가맹점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창업을 하겠다 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가서 이제 브랜드 값을 내고 가맹비를 내고 하는 사람들은 본사가 운영을 안 한데도 그냥 하나요? 가입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직영점을 하나는 해야겠죠. 네, 네. 원 플러스 원 제도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예전에 뭐 한 10개, 5개 이렇게 운영하던 데들이 이제 점점 줄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군요. 이제 직영점은 사실 안테나샵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상권별로 이제 출점을 해서 신메뉴도 이제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에 이제 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작업들을 이제 안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네. 그러니 시장에서 얼마나 이게 받아들여질지 매출이 얼마나 있을지 인기가 있을지 이런 거를 그 안테나숍에서 좀 확인하고 그걸 보고 가맹점주들이 좀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그렇죠. 있고 안정적인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서 네. 얄밉게 가맹점만 막 모집하고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군요. 점주들이 이제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탈출 러쉬를 이룬다 이런 기사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주로 어느 업종에서 지금 이제 그 영업을 포기합니까? 저희가 그 다점포율이라고 제가 이제 매경 이코노미 기자 시절에 이제 네. 만든 그 지표가 있어요. 한 브랜드에서 가맹점을 2개 이상 운영하는 네네. 다점포 비율을 이제 매년 조사를 10년째 해왔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10년 동안의 조사 결과 중에 최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개 브랜드 중에 다점포율이 작년 대비 늘어난 데가 10% 정도밖에 안 됐고요. 나머지는 다 정체되거나 감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세히 보면 치킨, 피자, 편의점, 패스트푸드 네. 이런 쪽에 다점포율이 대체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새는 냉동식품, 밀키트 이런 것도 워낙 퀄리티 있게 잘 나오고 네. 또 이제 외식업도 이제 편의점하고 또 경쟁을 하는 시대거든요. 네. 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그 다점포율이 감소를 했고 그러니까 다점포점주들이 점포 정리를 한다는 건 네. 큰 손들이잖아요. 자영업에서 이런 선수들이도 쉽지 않은 시장이 됐다. 그래서 그 비슷한 업종에서도 또 이제 폐업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그 다점포 점주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브랜드 자체가 직권 취소되거나 자진 취소해서 브랜드도 많이 없어지는 거고 네네. 거기에 더불어서 가맹점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네. 이제 좀 가맹 그만하고 네. 개수를 줄인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대 초반이 피크였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고객사로 하는 스타트업들, 자영업 스타트업들도 있는데 네. 이런 데도 이제 국내 시장은 이제 축소되고 있다. 네. 프랜차이즈 본부나 가맹점이 계속 이제 더 늘어날 것 같지 않다. 해서 이제 뭐 해외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 자체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프랜차이즈 산업도 같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커피집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카페는 네. 워낙 이제 진입 장벽 문턱도 낮고 또 이제 선호를 하니까 그런데 폐업률이 또 가장 높은 업종입니다. 근데 이제 다산다사인 거죠. 계속 또 많이 생겨나고 또 계속 또 많이 줄어들고. 네, 그래요.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외식업소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는 뭐예요? 일반 외식업이 증가를 한 이런 것도 사실 이 자영업이 정말 이제 통계가 왜곡되기가 쉬운 시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통계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주가나 뭐 부동산 이런 거는 막 실시간으로 또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막 은행에서 통계가 나오고 공신력이 있는데 네네. 자영업은 뭐 음식업도 이제 음식 숙박업으로 이렇게 엮이기도 하고 해서 어느 통계를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 보조금을 많이 받은 분들이
폐업을 하면은 그거를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대출을 받았거나 하면. 그러니까 폐업을 억지로 늦추려고 네. 근데 이제 매장에서 월세는 내기 어려우니까 네. 그냥 자기 자가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서 온라인업으로 이렇게 뭐 바꾼다든지 네. 뭐 이렇게 사업 약간 좀비 점포식으로 좀 버티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프랜차이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부가 폐업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가맹점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영속 기간이 평균 6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눈꽃 빙수가 한창 유행할 때 네, 네. 네, 그 2, 3위 브랜드들이 이제 막 난립을 했었는데 사실 1등 브랜드 빼고는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네. 2등 하던 업체가 가맹점이 한 60개 정도 됐는데 폐업을 했어요, 본사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표가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봤더니 일단 기존 가맹점들한테 더 이상 어떤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또는 이제 그 물류를 납품하거나 이런 본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됐으니까 네. 이제 경쟁 브랜드였던 1등 브랜드한테 네. 이제 점주들한테 좀 여기도 좀 납품해 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넘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 것도 있군요.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양심적인 본사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대책 없이 폐업하고 뭐 문 닫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 서로 계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자 대 사업자의 예. 계약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가맹 계약서 상에 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본사의 책임과 역할을 이제 적어두는 그런 네.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법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워낙 영세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법무적인 비용도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네. 이제 폐업한 데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이제 회수가 이제 쉽지 않기는 한데 네. 그래도 그런 권리를 찾을 수는 있으니까 네. 일단 가맹 계약서부터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아까 그 떴다 방식 기획형 프랜차이즈란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가 이제 양심 없이 그냥 먹튀같이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오래 갈 만한 괜찮은 프랜차이즈를 찾는 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네, 참 이거를 알면 누구나 창업을 잘할 텐데 그 프랜차이즈 협회장 지금 하고 계신 네. 그 맘스터치 전 회장이었던 이제 정현식 회장이 네. 오래가는 그 롱런하는 프랜차이즈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를 했었어요. 일단 시장이 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많아야 된다는 거고요. 너무 이제 틈새 아이템보다는 네. 그리고 이제 좀 진입 장벽이 있어야 된다. 네. 이제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보다는 조금 그 뭐 금액적으로나 뭐 이제 노하우적으로나 진입 장벽이 있어야 되고 또 좀 다른 브랜드들하고 차별화가 돼야 된다. 뭐 이건 네. 당연한 얘기겠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한식은 시장은 크죠. 네. 근데 진입 장벽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누구나 네. 한식을 요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식이나 중식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시장도 크고 조금 이제 조리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에 네.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이 3가지에 다 해당이 안 되는 게 탕후루였어요. 아, 네. 네, 탕후루는 시장도 작고 누구나 또 만들 수 있게 레시피가 다 온라인에 공개가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롱런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프랜차이즈라는 게 사실 이제 언뜻 보면은 초보 창업자가 이제 가맹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면 좀 쉬울 것 같고 네. 네, 유리해 보일 것 같은데 자세히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네요. 네. 자, 그럼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좋아요? 독립 창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참 정답은 없는데요. 네.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점주 성향에 따라서 이제 또 상권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나만의 창업 아이템이 아직 뚜렷한 게 없다. 그리고 나는 좀 매뉴얼대로 본사가 이렇게 해주는 거대로 하는 게 좋다, 편하다 하는 분들은 이제 프랜차이즈로 창업하는 게 좋고, 나는 내 아이템이 있고 좀 독립적인 성향이다. 네. 그러면 독립 창업을 하는 게 맞는데 프랜차이즈로 하는 게 진짜 당장은 쉬워 보이지만 이 출구 전략이 어려워요. 입구는 쉬운데 나오기가 어려운 게 프랜차이즈는 정말 트렌드가 빨리 바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적정 시점에 빠져나오는 그 갈아타는
선관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어떤 이제 장사 고수분들은 프랜차이즈는 권리금 장사다. 네. 그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최신 트렌드는 뭐예요, 프랜차이즈? 이제 올해 이제 업계에서는 그 일식이 작년에도 참 유행을 했는데 작년에 참 일본에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런 게 올해도 유지될 것 같다 했고 또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초저가 주점이나 외식업에서도 초저가.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이제 소주나 하이볼을 3,900원에 파는 데가 있어요. 소주는 1,900원. 네. 하이볼이 3,900원이면 소주보다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파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걸로 미끼 상품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또 이제 뭐 요리주점 프랜차이즈도 요새 좀 각광받고 있고요. 일단 키워드는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초저가, 가성비, 또는 이제 인건비가 높으니까 무인. 그리고 일본에 많이 가니까 일식 이런 데들이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